그 이제 운명적인 사건이 이제 총경회의인데 네, 네. 자 이게 뭐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거를 뭐 이지은 총경이 기획을 한 거다 뭐 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 음, 어떻게 참석을 하게 된 겁니까? 여기에 그 예. 주동자가 주동자 예, 중에 몇 명이에요? 유사명 총경이 예, 주동자였고 이제 예, 실무진이 좀 몇 명 예. 있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네. 이제 실무진 중에서 한 명이었었고 음, 또 이제 참가하신 분들이 계시고 그때가 또 이제 바빠가지고 뭐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이 음, 계시고 그다음에 그렇게도 참석 못하시는 분들은 무궁화 꽃 화분을 보내주심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는데요. 음, 거기까지 다 합치면 진짜 한 400명 정도 음, 총경이 전체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 어, 중에서 한 400명이 그렇게 마음으로 아니면 직접 또는 줌을 통해서 다 그렇게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그때 이제 현장 참석자가 네네, 한 50여 50여 명. 명이었죠. 네네. 근데 그분들 중에 제가 알기로는 한 90% 이상이 전부 네. 자천 인사를 당한 네, 걸로 맞습니다. 맞죠? 네네. 에, 맞습니다. 참 대단한 정권이에요. 그러니까요. 역대 이런 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대놓고 승진과 보직 인사에서 네. 불이익을 주고 사실은 비슷한 일들을 검사들도 왜 종종 그럼요. 하잖아요. 네네, 막 거기는 평검사회의. 휴가도 안 내고 하던데. 그렇죠. 평검사들끼리도 모여가지고 뭐 이게 네. 자기네 그 수사권 축소나 뭐 네네. 검경 수사권 관련해서 뭐 검찰의 영역이 네네. 좁혀진다거나 뭐 검찰의 권한을 줄인다 하면은 그냥 뭐 대놓고 모여서 그렇게 해도 어느 네. 누구도 지금까지 네네. 그로 인한 어떤 불이익을 받은 어떤 그런 게 없는데 네. 확실히 보면 그래서 경찰이 약한 거예요. 그런 권력 그런 것 관계로 봐도 같아요. 경찰은 네. 이거 한 번 했다고 네. 야 그렇게까지 대놓고 인사해서 어, 이 경찰청장 이분도 참 대단한 분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그런 권력의 그런 뭐 제가 심한 표현은 안 쓰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네. 그뭐 뭐예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요. 정말 최악의 경찰청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서울의 봄 영화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그게 12.12 사태 그 군사 반란에 대해서 네, 나온 영화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상민 장관이 저희한테 12.12 군사 반란이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저희가 뭘 했다고. 야 그렇게까지. 너무 모욕적이잖아요. 네. 아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가 있던 자리가 네. 112 상황 상황팀장. 팀장이었습니다. 그거는 뭐 어떤 일을 하는 자리였나요? 그거는 제가 전남에 있었는데요. 네. 전남에 있는 전체 112 신고를 이제 받아가지고 접수를 하고 중요한 신고가 있으면 거기에 순찰차를 보내고 뭐 범죄 뭐 검거를 하고 또 그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하는 모든 음, 112 신고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총괄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이게 뭐 어느 자리나 사실 다 소중하고 네, 또 네, 그런 중요한 업무를 하겠죠. 네, 근데 네. 이제 그 계급과 그게 좀 안 맞는 그렇죠. 자리인 거는 네,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인사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사실은 경찰을 30년 전으로 돌린다는데 그 누가 모두가 반발했었거든요. 누가 음, 찬성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고 정말 휴가를 내고 모인 것만으로 이렇게 자천 인사를 한 것도 잘못되었지만 인사라는 것은 누구를 자천시키고 또는 영전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적재를 적소에 배치해서 어떤 조직의 발전을 도모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 제가 총경인데 제 상사가 경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다 오히려 계급이 낮은 사람이 제 위에 네. 있었는데요. 지시 명령 복종이 기본인 이 계급 사회에서 음, 총경이 기한을 하고 경정이 결재를 하는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저희 상사는 뭐 하여튼 굉장히 인품이 좋으시고 훌륭하신 분이었는데 회의를 주재할 때 회의 주재자 자리에 앉지를 못하셨어요. 음, 저한테 미안해서. 네. 그럴 정도니 무슨 지시를 할 것이며 이게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네. 어떤 조직이든 보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위에서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모욕을 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뭐 사실 저도 언론사에서 비슷한 어,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 자리로 온 사람이 미안해가지고 인사 때 아. 평점을 하고 뭐 이래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저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 보류를 하겠다 아. 그냥 뭐 네네. 이런 적도 있었는데 왜냐하면 아. 이제 객관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네. 저게 이 사람에게 어떤 그 좀 그런,
좀 참기 힘든 네. 그런 저걸 목적에서 네. 그런 다음에 자 그런 일들을 또 겪으셨고 자 아까 책 얘기를 이제 잠깐 했는데 네. 이 책과 관련해서 또 뭐 좀 얘기가 있다면서요? 네, 사실은 그때 여기 오마이뉴스에서 오마이 TV에서 저희를 불러주셔가지고 이렇게 네. 소개도 하고 이야기도 했었는데요. 저는 당시에 이제 이 여성 경찰하는 마음이라는 책에서 2개의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맙다 22의 이지은이라는 글인데요. 제가 22살에 이제 실습을 나가서 당시에 파출소장한테 성추행을 당했었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벌했던 내용 이제 가해자를 처벌을 했던 그런 내용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찰대학의 지도관들에게 어떤 2차 피해를 당하고 너도 잘못한 거 아니냐, 네가 좋아서 따라간 거 아니냐, 너 잘못하다가는 너 퇴학당할 수 있다, 막 이런 이제 언어폭력도 당하고 했었는데요.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오마이 TV를 보셨는지 네. 그 지도관 중에 한 분께서 저에게 사과의 이야기를 전해 왔습니다. 찾아와서 진심으로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 이제 그 경찰서에서 다른 직원들하고 책을 하나 썼는데 네. 그 책에 공개적으로 그 2차 가해자가 나다. 그런데 난 정말 미안하다라는 내용으로 자신의 잘못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사과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용기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럼 서점에도 깔렸나요? 서점에는 안 나오고 이거 소장용으로만 비매품이구나. 네, 비매품입니다. 어쨌든 본인이 네. 바로 그때 내가 그 성추행 가해자다 말하자면 성추행 가해자는 아니고 네. 이제 2차 2차 가해를 가해자, 했었던 예. 지도관. 네. 그래서 제가 고맙다 22의 이지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분은 미안하다 22의 이지은에게 라고 해서 살면서 시간을 되돌리고 싶을 만큼 무척이나 후회되는 순간들이 있다. 그때는 맞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본의 아니게 많은 상처를 주었다. 그러고 이제 29의 지도 교관이 쉰을 훌쩍 넘긴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미안하다 22의 이지은. 이렇게 이제 글을 맺었거든요. 네. 그래도 양심이 있는 분이고 지금 현직에 계세요? 현직에 계세요. 네. 저는 용서를 했습니다. 예. 네, 마음이 정말 풀리더라고요. 네. 책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게 치유의 효과가 네. 서로 가해자 어쨌든 뭐 이분도 2차 가해자라고 네, 네. 볼 수 있으니까 네. 가해자 피해자 간에 네. 어떤 화해가 좀 네.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참 책이 참 좋은 내용이었는데 이거 네. 좀 많이 팔렸습니까? 좀 팔린 걸로 아는데, 네. 아니 뭐 팔린 걸로 아는 게 아니고 뭐 얘기 안 해줘요? 얼마나 팔렸다고? 한 수천 권 정도. 보니까 많이 안 팔린 것 네. 같아요. 열심히 그래도 당시에 이제 청장님께서 좀 이제 팔아주시고 뭐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각 그 지구대. 지인 영업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일반 독자들한테 네, 입소문이 나고 막 이렇게 화제가 되고 해야 네, 되는데 아직은 참 우리 사회가 아직은 뭐 그런 게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직은 좀 풍토가 이렇게 네. 뭐 여성 인권 뭐 네, 이런 거 네. 이렇게 뭐 얘기하고 이러면 관심 있는 분들은 꽤 관심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래도 나름 인기가 좀 있어가지고요. 뭐 연락은 좀 많이 받긴 그것도 했거든요. 언론에도 소개도 많이 네, 됐잖아요. 네, 네, 맞아요. 소개 많이 된 거에 비하면 비하면. 지금 노력한 걸 비하면. 노력에 비하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네. 노력 대비 그렇게 크게 팔리지 않은 것 수학은 뭐 그닥 없었던 건 아니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 방송도 네, 글쎄 네. 그 조회수가 그렇게 낮았던 걸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다 뭐 뜻이 있겠죠. 네. 오늘의 방송을 계기로 다시 한번 그 찾기 예. 다시 해가지고 그러게요. 한번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책 진짜 많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워낙 좋은 내용들이 많고. 네, 23명의 여경들이 네. 자신들이 경찰을 하면서 느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러니까요. 굉장히 술술 읽히는 재밌는 이거를 책입니다. 무슨 이제 남성 경찰, 여성 경찰 이런 대립구도에서 보면 안 되고 네, 네. 진짜 이게 경찰의 어떤 조직의 문제점이나 네, 경찰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네, 맞습니다.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지 네, 또 이 큰 조직 내에서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조리한 일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진솔한 그런 경험들, 고백들이 담겨 있었던 그런 책으로. 저도 읽고 감명을 받았어요. 네, 네. 제가 그걸 읽고 제가 감명을 받아서 네. 이거 방송하자 이제. 네. 그래서 매우 기대를 했던 그런. 죄송합니다. 자, 우리 이지은 총경은 이제
또 경찰 내에서 그간에 이제 아까도 뭐 지구대 얘기를 했지만 그 외에도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으로 화제가 종종 되고 했었는데요. 그죠? 네. 아까 이제 잠깐 그 사진 본 대로 일단 그 1인 시위 장면 네. 그것이 이제 제일 어떻게 보면 유명한 사건이고 그 얘기는 아까 우리가 좀 했죠? 네, 네. 예. 그래서 저 때 시위를 하고서 뭐 그 뒤에 어떤 뭐 후유증은 없었어요? 뭐 검찰에서 뭐 어떻게 뭐 너 가만 안 두겠다든가 아니면 뭐 압박이 아. 들어오거나 상부에서 경찰은. 예. 그런 건 없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저 시위를 했었던 게 저 검사를 제대로 처벌받게 하기 위해서 시위를 했던 건데 결과적으로는 저 검사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는데 네. 당연히 검찰에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고 굉장히 재밌는 사실은 최근에 현직 검사 2명이 출마를 하겠다고 나왔었는데 네. 이제 검찰총장이 징계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한 분은 나는 그래도 하겠다라면서 네. 고호를 외치셨고 나머지 한 명은 그러면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안 하겠다라고 한 그 검사가 바로 이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저는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보니까 바로 딱 알겠더라고요. 오. 네. 그분 이 방송 지금 꼭 보셔야겠어요 지금. 네? 네. 잘 생각하시네. 네? 또 그런 인연이. 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그 저기 경찰을 비하한 네, 그런 네. 또 정치인 국회의원에 네. 대해서 뭐 항의하고 이런 일들도 있었죠? 네, 2018년 당시에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이 되니까 네. 당시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국회의원께서 이제 이거는 표적 수사다라고 비난을 하면서 네. 정권의 사냥개가 광견변에 걸렸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이렇게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회의원이니까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미친 개니까 몽둥이로 패야 된다. 이거는 말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래서 경찰관들이 굉장히 부글부글 했었습니다. 그래서 와,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도 그 말하면 똑같아진다. 우리는 품격 있게 비판하자라고 해서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고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인다. 이게 이제 시안견 유시, 불안견 유불이라는 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나오는데요. 네. 이제 무학대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저렇게 한 명이 이렇게 저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저걸 들고 릴레이 시위를 하자. 우리 아무 네. 말도 하지 말고 우리 욕하면 똑같은 사람 된다. 누군가 저걸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여러 명이서 같이 저렇게 사진을 찍기도 하고요. 네. 또 그 다음 사진, 네, 개와 함께 저렇게 실제 찍기도 개와 하고. 함께. 네, 네. 아니 개가 무슨 잘못이에요? 무슨 죄예요 개가? 네, 네, 저렇게 네. 찍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저기는 우리는 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네. 경찰관입니다. 저렇게. 저때 전국의 경찰들이 진짜 네, 들끓었습니다. 굉장히 열받아가지고 표창장. 네, 귀하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대한민국 경찰의 반려견에 비유하여 동물사랑 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15만 경찰을 총화 단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였기에 기름 부은 상을 수여합니다. 전국 경찰관 개띠 모임. 이렇게 경찰관들이 다이나믹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가 장제원 의원 참 대단한 분이에요. 저렇게 경찰을 단결시키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대단하신 분이죠. 네. 네. 그래서 저희도 뭘 할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연신내 지구대입니다. 예. 연신내 지구대 외벽에다가 포토존을 만들자. 우리는 조그만 거 A4 한 장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저렇게 붙였고요. 그때 이제 지구대장으로 계실 때인 거죠? 네네, 제가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저렇게 붙였고. 그래서 저렇게 포토존을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고 가면서 그러니까 저기 언론 보도에 많이 나니까 예. 이제 주민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뭐예요? 물어보기도 하고 나 그 얘기 들었다. 그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거 국회에 가서 갖다 붙여야 된다. 막 이러신 분들도 있었어요. 네. 저 앞에서 사진도 찍고 하면서 했었습니다. 결국 이제 장제원 의원께서는 나는 경찰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셨습니다. 사실 장제원 의원께서는 경찰의 뭐 복지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도 많으시고 사실은 좀 이제 신경도 많이 써주시고 그러신 분이셨어요. 그래요? 네네. 또 그런 면도 있네요. 네네. 예. 그런 분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는 좀 더 배신감을 느꼈던 거죠. 그래서 뭐 미친 개 뭐 이런 표현은 네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경찰관들 중에 이제 공상을 네, 입은 네. 분들 네. 그 주로 이제 보면 그 가끔씩 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지만 주치자들, 그 네, 술 네. 먹고 행패 부리는 사람들, 네. 이 참 경찰관들이 정말 순환을 많이 당합니다. 지구대 네, 경찰관들이 맞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사실 잘 모르는 것도 많은데 뭐 네. 보도된 거는 좀 알려지지만 보도 안 된 내용들도 많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네, 일상적으로 네. 그런 폭력 그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경찰관들이 그 일일이 참 같이 막 물리력을 또 행사 갔다 오면 잘못하면 또 맞습니다. 인권 예, 예. 침해 뭐 저 네, 막 네, 고소하잖아요 네. 또 막.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네. 제가 이제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이제 주치자가 업무 방해로 해서 체포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수갑을 채워놨는데 팔 아파라고 하니까 저희가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막 와서 어떤 순경한테 시비를 건 거예요. 야, 너 나랑 맞짱 한번 떠보자. 내가 너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선생님 왜 이러세요? 왜 이러세요? 하다가 확 안으려고 하니까 그냥 저리 가세요 하고 밀었는데 이 직원은 굉장히 이제 키도 크고 건장한 직원이었었고 이 주치자는 뭐 키도 좀 작고 왜소하고 이런 술도 취하다 보니까 균형을 잘 못 잡아서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찌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네가 독직 폭행을 했다라고 하면서 고소를 한 거죠. 그때는 제가 없었고 제가 갔더니 이제 이 직원이 벌써 독직 폭행으로 고소가 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2년도 안 된 신임 순경이었는데 정말 그야말로 몸과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제가 불러서 너 진짜 반성하냐라고 물어봤더니 자기 진짜 반성한다. 매일 밤마다 악몽을 꾸는데 그 장면이 계속 재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가 밀지 말아야지 하는데 항상 밀고 그러고 그때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말 반성한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그래, 네가 정말 반성을 한다면 내가 어떻게든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살려서 정말 훌륭한 공무원으로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변호사를 찾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다행히 저랑 굉장히 친한 전직 그 고법 부장판사께서 네. 이제 이 사건을 공짜로 맡아주겠다. 너무 억울할 것 같다라고 해서 무료로 맡아주셨는데 이 판사께서는 계속해서 합의를 했냐 이것만 자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경찰관이 지금 애가 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처음에 합의금이 5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이 되고 2000, 3000, 4000까지 올라간 거예요. 계속 올리는 거만. 네. 그래가지고 근데 이 직원이 너무나 합의를 하고 싶어 해서 결국은 뭐 부유한 것도 아니고 순경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출을 다 끌어모아서 받아서 4000을 가지고 합의를 하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5000으로 올린 거예요. 합의를 못 하고 왔어요. 네. 그래서 너 어떻게 됐니? 합의를 못 했습니다. 뭐 어떻게 할래? 그러나 자기는 합의를 너무 하고 싶다는 거예요. 공탁을 할 수도 있지만 공탁은 용서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1000만 원을 만들어 줬거든요. 네. 예, 만들어 줬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거기서 합의를 했어요. 합의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민사 소송이 문제인 거예요. 이제 민사 소송이 1억이 들어온 상태였는데 이제는 저도 돈이 없고 그 친구도 돈이 없고 그래서 그때 이제 내부망에 글을 썼습니다. 그래서 시민을 밀친 그 손으로 이제는 강력범을 잡도록 사람의 생명을 살리도록 제가 그 직원을 훌륭한 경찰관으로 키워내겠습니다. 그 길고 어두운 터널을 혼자서 지나오며 생겼을 이 2년차 순경의 마음의 상처와 사람에 대한 실망감을 마지막으로 동료 여러분께서 따뜻하게 품어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니다. 라고 썼더니 저도 기대도 않았는데 이틀 만에 1억 4천이 모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성금? 성금 네. 1억 4천이 모여서 합의금을 충당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그것도 그때 뭐 언론 보도도 좀 나오고 그랬죠. 네, 많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담 같지만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늘 모금으로 해결할 건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요. 조직에서 이제 이렇게 든든한 배경이 되어줘야 되는데 마침 경찰청에서도 경찰 법률 보험을 추진 중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급물살을 타게 돼서 지금은 아주 좀 잘 돼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법률 보험이라고 해서 이제 경찰관들이 단체로 이런 법률 보험을 든 거죠. 혹시 네. 문제가 생기면 고소를 당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고소를 할 때도 합의금하고 어떤 변호사비 어느 정도까지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네. 이게 우수 사례가 돼서 공무원 전체로도 다 확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 이제 그 공상 경찰관들을 돕는 차원에서 네. 또 뭐 공연도 하셨다고. 네, 네. 그 홍대에서. 네, 자, 같이 우리 하셨잖아요.